행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고 계시죠? 지난 주말 집에서 30분쯤 운전해서 간 곳에 잔잔한 호수처럼 물도 흐르고 약 2km 정도 걸을 수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곳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물이 빠지면 갯벌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조그만 개들이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직접 갯벌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다리를 건너면서 볼 수 있는 풍경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통해 갯벌을 볼 수 있었어요. 그곳을 처음 지나갈 때 자세히 관찰하지 않아서 개들을 볼 수 없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개들을 발견해서 나뭇가지로 개들을 쫓고 있는 것을 본 후에 조그만 개들이 갯벌에 많이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조그만 개들이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참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 속에서 크고 작은 생물들이 저마다 바쁘게 사는 것을 보니 좀 더 힘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들의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들은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버드대 행복한 강의를 했던 탈벤 샤르는 행복에 대해 4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행복을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4분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쾌락주의, 성취주의, 허무주의, 행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첫째로 쾌락주의는 현재의 이익을 선택하고 미래의 손실을 갖게 되는 자를 말하지요. 예를 들어 현재를 즐기는 데 초점을 두지만 이러한 행동을 통해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정크푸드를 먹고 미래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죠. 담배를 피운다던가 몸과 정신 건강을 해치는 유흥을 즐기는 것도 포함하겠죠. 두 번째로는 성취주의자를 말하는데요. 현재보다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건강을 위해 야채 햄버거를 먹지만 현재 맛있게 먹는 즐거움을 포기한 자입니다. 또한 성취주의자는 현재를 포기하고 좋은 것,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경향이 있지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거나 만나는 것을 그만다거나 취직할 때까지 몇 살이 될 때까지 난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거야 하는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셋째는 허무주의자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서 미래에 대한 목적의식도 없는 자지요. 이들은 최악의 햄버거를 선택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의 맛도 즐길 수 없지만 미래에 대한 손실까지 보게 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넷째로는 행복주의자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2가지 이익을 보장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햄버거로 말하면 이상적인 햄버거라고 할 수 있지요.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도 좋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행복한 사람은 현재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이 성공적인 미래로 자신을 이끈다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얘기했던 4가지 형태의 사람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행복주의를 선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미래는 더 행복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속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쾌락주의, 성취주의, 허무주의로 여태껏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행복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자 앤서니 그랜트는 행복이란 만족과 사랑, 기쁨을 느끼는 마음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요. 행복은 기분을 좋게 해주고 가치를 느끼게 하며 행복은 즐거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무엇을 할 때 행복하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죠? 저의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 종이에 한번 적어 보세요. 진정한 행복의 핵심은 즐거움, 참여, 의미라고 앤서니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즐겁고 기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즐거움이란 행복의 일부분이며 진정한 행복이 되기 위해 참여와 의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어린 시절 학교 소풍을 간다고 하면 김밥을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소풍날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생각을 하며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행복의 주체로 즐거움, 참여, 의미가 있어요. 행복주의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앤서니 그랜트는 행복을 이끌 수 있는 8단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중 저는 3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만드는 것, 둘째는 이타주의, 셋째는 감사인데요. 첫째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행동, 생각, 감정이나 정서의 변화, 환경, 생물학적 상태의 변화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기 위한 변화로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행복한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아울러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 적절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장시간 휴대폰을 본다거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면 더 행복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의 변화를 만들어야 하겠지요. 둘째로는 이타주의입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이타적이라고 해요. 이타주의와 친절한 행동, 베품은 행복과 삶의 질을 올려주며 수명까지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약 2시간 정도 자원봉사를 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을 보살피고 이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은 더 행복한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셋째, 감사를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행복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보다 긍정적으로 되며 여러분이 성장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줍니다. 감사는 자신에 대한 수용, 그리고 남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시켜 주지요. 자, 지금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 감사한 일들 5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오늘은 우리 삶에 활력을 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행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행복주의자로 살기 위해 3가지를 선택해서 변화를 만드는 것, 이타주의, 감사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변화를 이루고 이웃을 돌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늘 행복이 가득 찬 삶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안녕.